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대만입니다에 부장자리를 덜컥 내준 대기업,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들이면서 길들이기에 나선 슈퍼갑 국회의원. 왜들 이러는 걸까요? 갑질공화국의 실태를 전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합니까? 이런 일 일어난다. 안녕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일이 네. 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 여태까지 계속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런 청와대 사칭 범죄들은 이제 계속 좀 일어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보니까 예. 어떤 권위주의적인 잔재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거치지 않았다. 예. 이런 방증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네. 그 전까지는 고위층 아니면 뭐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이런 걸 사칭하면서 돈을 좀 뜯어내거나 이런 것까지 있었지만은 보면은 직접 취업까지 이렇게 한 거, 이거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과거에 예를 들면은 김영삼 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뭐 진짜 오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 뭐 사기 형사범으로 볼 수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석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요. 예를 예. 들어서 뭐 연기가 나면 그 가면 불이 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실 지금 신종 사기범도 아니고 요즘에는 잘 안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사실 신종사기 사기범 맞잖아. 그 배꼽 잡고 얻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신종사기. 네. 네. 이제 보십시오. 왜 그러면 청와대를 사칭했는데 바로 통역을 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예, 해보면 그게 가장 궁금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지금 청와대 힘이 너무 세고 만사의 인사 간섭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야당이나 여당 내부에서도 인사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오늘 이야기 나올 뭐 만만해라든가 뭐 소위 3인방, 예. 과거의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문고리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뭐 이 어느 일개 무슨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국회에도 통하고 장관자리도 통하기 때문에 이게 통한 게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게 예. 단순하게 신종 무슨 취업 사기범이 아니라 예. 어떤 청와대 인사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고리 권력은 장관 인사도 통한다고요? 이게 말이죠. 예. 3인방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제 대통령께서 보면은 이제 모든 대통령이 자기 인사 스타일이 틀려요. 가장 믿은 사람을 청와대에 두는 것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총무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실에 대해서 뭐 1부속실, 2부속실이 있어서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죠. 가장 왼쪽이 총무비서관 예. 이대만 씨죠.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정호성이- 1부속실이죠. 예. 정호성 정호성 제1부속실 예. 비서관.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이요. 예.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그렇죠? 이 부속실장이라 해서 이제 과거에 소위 말 수행을 하는 뭐 핸드백까지 뭐 직접 받아주고 그런 정도로 편안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수행비서나 비슷한 사람. 오랜 기간 문고리 소임비서라고 권력. 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말이죠. 문고리 권력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이제 문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 실제 뭐 제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호성 1부속 비서관 나오죠. 예. 한때 이제 대북 접촉설로 이제 한번 오른내린 적이 있었어요, 입방아에.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대북 접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터지자면은 예.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권력을만 쓰면 좋습니다만은 북한 문제는 정말 교수들끼리도 전문가들끼리도 많은 논쟁을 해요. 예. 어떻게 북한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를. 그런데 이런 식의 대통령의 신임 받는 사람이 대북 정책까지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북 신종 사기범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어떤 인사에 너무나 많이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게 만만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신종 조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 다 야당발 나왔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문고리 권력으로서 인사실세 대통령 뒤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이에요. 예. 그렇게 받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야 성향의 예. 그 소위 말하는 미디어들이 받아가지고 갖다 확산시키고 예. 나중엔 또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러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무슨 이 정호성 비서관의 대북 특사설, 밀사설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니고요. 예. 그 특히 저는 뭐 이거 이재만 비서관이나 뭐 이런 경우가 아마 이걸 보면 되게 억울해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이 문고리 권력으로서 잘못된 그 인사 전행을 다 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 처벌해야죠. 예. 직권남용으로 전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